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온 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활성 기체라는 게 있어요. 비활성 기체하면 주기율표 중에서 18쪽에 해당하는 원소죠. 그래서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바로 비활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1주기에 해당하는 헬륨 H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헬륨. 그 다음에 2주기에 해당하는 네온 Ne라고 쓰죠. 그래서 네온. 3주기에 해당하는 아르곤이 있습니다. AR 아르곤. 주기라는 것은 껍질의 개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1주기에 해당하는 헬륨은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위로 전자 껍질이 존재하는데 전자 껍질의 개수가 1개, 2주기에 해당하는 네온은 2개, 3주기에 해당하는 아르곤은 3개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헬륨의 전자 배치를 보도록 하죠. 원자번호 2번입니다. 2번이라는 것이 양성자 개수가 2개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2개가 원자 핵 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껍질은 몇 개요? 하나요. 왜? 1주기 원소니까. 그래서 껍질이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는 원자 번호와 같다고 했죠. 양성자 수하고도 같아요. 양성자 수가 2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도 2개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자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수가 같은 거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다음에 네온은 10번입니다. 양성자 개수가 10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주기니까 껍질의 개수는 2개겠죠? 첫 번째 껍질이 있고요. 이 껍질 안에는 2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1주기에 해당하는 헬륨을 보면 되는 거죠. 헬륨은 껍질이 하나 갖고 있는데 전자가 2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온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껍질이 이제 존재를 해야겠죠? 10개 중에서 2개를 빼면 8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두 번째 껍질이 8개 다 채워지면 최대로 들어간 거니까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온은 두 번째 껍질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번째 껍질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되는 거예요. 네온 입장에서는. 헬륨은 하나의 껍질이자 곧 그 껍질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되는 거죠. 자, 전자가 몇 개 들어갑니까? 8개가 들어가줘야겠죠? 10개 중에서 2개는 이미 첫 번째 껍질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총 8개가 들어가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태를 네온의 전자 배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곤도 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르곤은 18번째, 18번 원소가 되겠죠? 양성자가 18개 있는 원자 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방 방식에 따라서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덟 개가 들어가겠죠. 세 번째 껍질은 자 18개의 전자가 전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껍질이 8개가 들어갔죠. 그럼 몇 개가 남는 거예요? 8개가 남는 거예요. 그 8개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세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거예요. 3주기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껍질이 존재하는데 여기도 몇 개가 들어간다? 8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전자를 붙여주면 총 8개를 붙이면 완성이 되겠죠. 이와 같은 원소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비활성이라는 얘기는 원자 자체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껍질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만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와 결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안정되어 있는 상태,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 껍질에 최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어떤 상태? 안정한 상태. 근데 비활성 기체는 이런데 그런 안정한 상태가 되지 못한 원소들이 더 많아요. 1쪽부터 17쪽까지 해당 원소들은 부족해요. 더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누구처럼 되려고 1주기나 2주기나 3주기나 밑에 이제 4주기, 5주기, 즉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고. 그래서 화학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다른 원자와 주고받거나 같이 공유를 하거나 무엇을? 전자를. 그게 화학 결합이 일어나는 이유.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비활성 기체처럼 되고 싶어서. 자, 그러면 1쪽에 있는 원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일쪽 원소 중에서 번호 11번 원소가 있습니다. 11번 원소는 누군가요? 나트륨이죠. 11번. 양성자수 11개, 전자수도 11개. 11번에 해당하는 나트륨의 전자 외체 모형을 보면 가운데 원자의 핵이 있고 1쪽 원소지만 얘는 몇 주기냐면 3주기예요. 3주기. 나트륨은 1쪽이면서 3주기 원소. 3주기. 전자 껍질이 3개구나.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고요? 2개. 2개 들어간다고요.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도 존재를 합니다. 몇 개 들어갑니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 자, 11개의 전자 중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이미 2개가 들어있으니 남는 건 몇 개예요? 9개가 남아요. 그러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채워졌는데도 몇 개가 남냐면 1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2개, 셋, 넷, 5개, 6개, 7개, 8개만큼의 전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전자의 총 개수는 10개. 그런데 전자는 11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껍질 하나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주기. 자, 껍질이 더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이렇게 2개.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채워질 수 있을 만큼의 전자를 채우고 있어야 안정한 상태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선택을 합니다. 8개가 채워져야 되는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으니 7개를 다른 곳에서 얻어오는 것이 빠르겠느냐? 아니면 하나를 이렇게 버려버려. 이렇게 버려요. 그러면서 껍질을 그냥 2개만 갖고 있느냐? 왜? 2개만 갖고 있어도 이게 지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우면 껍질 2개밖에 없긴 하지만 2개 있는 상태에서 보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두 번째 껍질이 몇 개를 채우고 있으니까
8개를 채우고 있으니까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네온처럼.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는 거죠. 7개를 얻는 것보다는 하나를 버리는 게 더 빠르게 안정화되는 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트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전자를 다른 원자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원자가 있다면 그럼 자신은 잃은 거죠. 전자 하나를 잃은 거예요. 이름으로써 누구의 전자 배치처럼 되는 거예요? 네온의 전자 배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11개, 왜 원자번호니까 11이죠. 원자번호가 전자는 11였는데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잃어버렸으니 몇 개가 된 거예요? 10개가 됐어요. 자, 양성자는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화량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는 11개인데 마이너스는 10개밖에 없죠. 왜? 하나를 잃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1만큼이 남는 거죠. 더 이상 원자는 중성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이온이라는 상태로 바뀌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가 하나가 더 존재를 해요. 그럼 양이온이에요. 양이온. 플러스 2개도 양이온이고 플러스 3개도 양이온이에요. 양성자 개수가 하나 더 많으니 위쪽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플러스 1. 부를 때는 나트륨 이온.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나트륨이 원자가 나트륨 이온으로 바뀌었어요. 전자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위에 천자로 플러스 하나를 쓴 거예요. 하나만큼 양성자가 더 많으니까. 자, 그러면 잃어버리는 걸 대신해서 얻는 경우도 있어요. 얻어서 안정한 상태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원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7쪽에 있는 뭐 16쪽도 마찬가지 16쪽에 대해 한번 볼게요. 같은 원리입니다. 16쪽에 산소 5조 산소는 16쪽이면서 2주기 원소예요. 전자 껍질이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자번호 8번 그래서 플러스 8 플러스 껍질이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요. 첫 번째 껍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껍질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 되겠죠? 첫 번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헬륨을 보면 알겠죠?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는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5개, 6개 더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왜? 양성자 개수가 8개잖아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8개 중에서 2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6개가 채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8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 들어가야 안정한 거예요? 8개까지 들어가야 안정한 거예요. 2개가 모자라죠? 그러면 산수 입장에서는 2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는 거예요. 8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중에서 6개가 있으니까 그냥 6개를 다 버리고 그냥 껍질 하나만 갖고 있는 상태 헬륨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2개를 더 얻어서 네온처럼 될 것이냐.
자, 아까 나트륨과는 정반대가 되죠. 나트륨은 얻으려면 더 많은 개수를 얻어야 돼요. 이게 버려버린 거죠. 산수는 어때요? 2개만 얻으면 되는데 굳이 6개를 버려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2개를 다른 곳에서 얻어오는 거예요. 다른 원자로부터 얻어오는 거예요. 네, 2개를 이렇게 채우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온처럼 되는 거예요. 항상 네온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니 네, 계산을 해볼게요. 양성자는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전항 되는 것이 총 8개가 있어요. 근데 전자는 원래 8개였는데 몇 개만큼이 더 들어온 거예요? 다른 곳에서 2개만큼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럼 총 몇 개? 10개. 자, 양성자 8개에 전자가 10개 있으니 더해보면 마이너스 2 전자의 개수가 2개 더 많죠? 그래서 산소가 이온으로 된 산화이온은 마이너스 2개 전자가 2개 많으니까 오른쪽 위에 이 마이너스라고 써주는 거죠. 산화이온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은 결합하려는 이유가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처럼 가장 바깥쪽에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2개 또는 8개 또는 8개 이런 식으로 가장 바깥쪽에 존재할 수 있는 최대 개수만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원소하고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결합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합의 2종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공유 결합, 그 중에서 이온 결합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은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잃고 얻음에 따라서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8개만큼 채우고 있지 않은 또는 2개만큼 채우고 있지 않은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되기 위해서 잃거나 얻게 되면 전자의 개수가 더 적어지거나 전자 개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됩니다. 그 이온이 돼서 결합을 한다고 해서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주로 금속 원소들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리튬 이런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려는 경향이 커요. 잃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잃어야 더 빠르게 비활성 기체처럼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고자 합니다. 잃어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처럼.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으려는 경향이 커요. 자, 전자가 양성자보다 좀 적어지는 거니까 중성 상태에서 깨져버리는 거죠. 중성 상태는 깨지고 어떤 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이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었으니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전하량이 늘어나서 이온 상태가 된다. 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에는 두 종류가 있죠.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같은 전기 사이에서는 서로 밀어내는, 그러니까 자석 생각하시면 돼요. N극, N극 서로 같으니까 밀어내죠. S극, S극 서로 같으니까 밀어내죠. 그런데 S와 N은 끌어당기죠. 서로 다른 극이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물체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물체는 서로 끌어당깁니다. 서로 다른 전기이기 때문에. 같은 전기를 띠는 물체들은 서로 밀어냅니다. 이거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정전기 유도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자,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전기 띠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요? 끌어당겨요. 이 끌어당기는 힘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불러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둘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 이게 이온 결합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결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왜냐면 너무 수업이 길어지면 여러분 지루하시겠죠?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이온 결합에 대해서는 잠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할게요.